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맞이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지방선거 특집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동네 일꾼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첫 번째 시간 1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기초단체장 시장 운수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세 분 모셨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세 분 각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인천 영종 네. 영종에서 온 우리 박광훈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영종구청장에 출마 예정자인 영종을 달리면서 배우고 있는 영종 러너 박광훈입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 정청래 당대표 특별 보좌 역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는데요. 이해찬 의원님과 이탄희 의원, 마지막으로는 이해식 의원님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었고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 국장, 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위원으로 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우리 박광훈 과거에는 이제 보좌관으로도 저하고도 인연이 있고 이해찬 당대표님 또 선거 과정에서도 뵙기도 했고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할 때 또 옆에서 같이 일도 해봤는데 민주당에서 진짜 손꼽히는 당직자 브레인 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선수로 뛸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진짜 이해찬 당대표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최측근 참모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또 부인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 노사모 개인적으로 우리 노사모 열심히 뛰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래저래 얽혀 있어. 그래서 안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모셨습니다. 좀 출마의 변 을 좀 들어보고자 시간을 좀 배정을 해봤습니다. 왜 도전하는지. 출마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각오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옆에서 돕는 길도 있고 또 깨시민으로 그냥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앞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참모의 길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박광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동안 오랫동안 보좌관, 당직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선수로 네. 이렇게 선출직으로 도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은 건데요. 네. 뭐 참모 보좌진으로 있을 때는 이제 윗분들 모시면서 잘 보좌하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거기서 보람을 얻었죠. 그런데 민주당 혁신위를 2020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그때 일이 많이 큰 계기가 됐어요. 예, 그때 제가 정당혁신과 전문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같이 계셨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당 혁신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만들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혁신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자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많이 이제 가지가 쳐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그 껍데기만 남았죠 사실상.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이게 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여기에서 중단하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좀 힘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로 출마하셨어요. 이제 권력 의지라는 건데 권력 의지라는 게 이제 보니까 구조를 쭉 보니까 선출직을 일단 해야겠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때 언론이 막 공격했었는데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긴 했지만. 선출직과 이제 참모의 그 차이가 커요. 실제로 크고 그래서 선출직을 하는 게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갖고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그 선출직 중에서 총선도 있는데 굳이 단체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이제 뭐 그 시기에 딱 생겨가지고 딱 나가겠다 이렇게 한까지는 못했고 계속 빌드업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안부인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부인은 이게 좀 주저주저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총선은 이제 못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또 그 뒤에 이제 이해식 의원님 실에 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해식 의원님이 구청장을 한 10년 하셨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하시면서 강동구청장 오래 하셨죠. 제가 이제 그 뜻을 출마의 뜻을 밝히니까 구청장 꼭 해봐라. 자치단체장이 너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맞아. 현장의 어떤
정치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걸 하고 또 행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나중에 정치를 하더라도 디테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그럼 뭐 바로 이제 또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예.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 거기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주민들이 막 들어오는 신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8년 정도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좀 더 내가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한테 고향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동네로 바꾸고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해찬 대표님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님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싶고 뭘 배웠습니까? 대표님께? 많이들 알려주신 건데 얘기도 하셨고 공사 구분이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공과 사가 철저해서 공적인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사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지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모시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게 공사 구분이 확실한 것이고 퍼블릭 마인드다라는 거를 배웠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전일 거예요. 찾아뵙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한번 선출직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잘 생각했고 잘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더욱더 이제 힘을 받고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된 여러 가지 힘이 동력이 됐습니다. 지역에는 그러면 지금 영종은 뭐 본선은 오히려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역일 것 같긴 해요. 신도시라면 40, 50대들이 네, 많이 네. 사는 지역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지역의 핵심 이슈는 뭡니까? 거기는? 이게 새로 신설되는 구다 보니까 예. 신도시 분들의 대체적인 요구가 뭐냐면은 도시 인프라가 많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교통 문제, 의료 문제, 종합병원이 없어요 아직. 종합병원이. 교육 문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많아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영종이란 도시 자체가 공항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도시 형태로 가야 되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해서 베드타운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도시 인천공항과 함께 여러 가지 접목된 항공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을 접목시켜서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나 예.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공항을 끼고 예, 발전한 그러니까 도시들이. 공항 복합도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시와 공항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정착을 해서 비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영종이라는 도시는 좀 힘 있는 리더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좀 할 일이 많은 도시. 기초단체장인데 기초단체장이 사실 권한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중앙정부도 협력 없이는 또 안 되는 그러겠네요. 지역이라서 국회의원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공항공사도 있는데 요 3자가 정말 잘 협업을 해가지고 그 청사진을 잘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초단체장이 자기 권한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해서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예요. 예. 참고로 우리 박강운 후보님은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강온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박강온 국회의원이 아니라 박강운 후보입니다. 예. 광운대학교에 강원대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박강운 후보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4분 정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렇게 많아. 네. 적지 않아요. 다시 박강훈 후보부터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본인 소개하긴 했는데 본인 뭐 스토리 관련해서 조금 구현할 수 있는 살아오신 인생 역정, 정치 역정 중에서 소개할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도 해주시고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출판기념회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뭐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하나는 제가 이제 요뭐 제도권 정치나 이런 정치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2009년도 5월 23일 믿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날 저는 사실 민주당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돼요. 혁신과 통합하면서 그때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사실 학생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민주노동당을 했었죠. 그래서 2002년도 선거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안 찍었어요. 권영길 후보를 찍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노무현 후보를 되게 좋아했죠. 대통령을 좋아했고 그분의 이제 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고 후반부에 가서 뭐 지지율 떨어지고 뭐 검찰이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거기에 저도 크게 입장이 없었어요. 그냥 부안내동하고 그랬었는데 23일 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참
정말 힘들게 먹었었는데 일단 그걸 어떤 좀 계기로 해가지고 여의도 정치에 좀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실 그 덕분에 사실 뭐 지금의 같이 살고 계신 분도 만나게 되고 이해찬 대표님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1월 17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이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축사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박광훈은 내가 15년을 같이 일하면서 봤는데 진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박광훈 동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유언을 남기신 것처럼 돼서 아 내가 이분 말씀대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해찬이 보증하는데 잘 해야겠다. 뭐 이름에 이제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런 다짐을 뭐 계속 좀 꾹꾹 눌러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먹먹하네요. 박광훈 후보님이 가져온 사진도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사진 가져왔는지 한번 이참에 좀 보게요. 뭐 이해찬 전 대표님과 찍었던 사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이 사진. 네, 출판기념회 사진. 네, 영상도 기억이 있습니다. 나네요. 영상은 생략. 또 다른 사진 올려주세요.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또 다른 사진들이 있나요? 명함이랑 뭐 이런 것들, 뭐 출판기념회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출마 선언식 내일 합니다. 방송 날짜로 보면 오늘 한 거고요. 아, 명함 이런 명함들이 있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경선에서 어떤 싸움을 캠페인의 중심 뭐로 두려고 합니까, 박광훈 의원님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가 이제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도시예요. 원주민이 10%가 안 됩니다. 음. 한 90%가 이주민들이고 저도 이주민이고요. 그리고 젊어요.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그래서 3, 40대, 50대까지가 많아서 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높고요. 예. 인천공항과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 거기서 근로자들이. 직장 다니시는 그렇지, 분들이. 그렇죠. 인천공항 관련된 상주 인구만 9만 명이 가까워요. 9만 명 정도 돼요. 오. 예,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인데 그래서 인천공항이 되게 겉은 되게 화려한데 사실 인국공이라고 하는 공항공사 직원은 2,000명밖에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자회사, 예, 협력업체 예, 이런 예. 사람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처우나 이런 것들 되게 높지가 높진 않죠. 예, 좋지가 예,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주거 환경이라든가 직주 근접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돼서 생활 정치 같은 것들을 최대한 이게 비전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싸움을 그리고 할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하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치 신인이고 근로원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아. 인지도를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침에 출근 인사 피켓 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켓에 이름 박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행사 때 하거든요. 저만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아, 지금부터 뛰는 사람 별로 없구나. 네, 근데 내일부터는 못 해요. 그 이름 박힌 거 아, 못 합니다. 그렇죠, 2월 그렇죠. 20일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는 예, 못하게 돼 예, 있어가지고 예. 전까지는 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인지도가 좀 나름 좀 올라간 상태고요. 뭐 그리고 우리 그 권리당원분들 그 온라인 입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는 지금 여기 박시영 TV처럼 이런 공중전 소위 말해서 예, 예. 많이 해서 아 영종구청장으로 이렇게 좀 신선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아니 그거 사람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이 저 명함이나 이런 것도 내가 코치를 해주면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아닙니까? 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해찬은 박가운 이렇게 하고 다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해찬 대표님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 가슴에 지금 안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님 15년 모셨던 분이고 이해찬 대표님이 가장 진실한 동지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동지인데 박광훈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빨리 바꾸세요. 명함 찍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기존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그거 5만 원, 아이, 10만 원 버린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정신 차리고 이제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로 앞으로 네. 한 달 동안은 이해찬 대표님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이해찬 이꼴 박광훈 이렇게 이것만 넣어줘도 우리 당원들이 다 받아들여. 내가 볼 때는 그래. 다른 거 박광훈 후보께는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1인 1표제가 드디어 네. 이제 통과됐던가요? 중앙위에서? 중앙위는 아니고 지금 투표 중인 투표 걸로 중이죠. 알고 있어요. 예. 투표 중인데 이제 아마 결론이 날 것 내일은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결론이 뭐 나겠죠. 결론이 나겠죠. 예, 뭐 이제 통과되겠죠. 방송이 나가는 네. 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감회가 새롭죠. 과거 혁신이 할 때 이 문제를 계속 네. 다뤄왔었는데 민주당의 혁신 과제 1인 1표제 포함해서 민주당이 걸어갈 아직은 또 앞으로 다뤄야 할 혁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개인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좀 앞으로도 놓지 말고 혁신을 해야 할 과제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꼭 와서 하고 싶은 말 중에 질문 주셨는데 1인 1표제는 당연히 좀
해야 된다. 왜냐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지금까지 안 맞게 해왔던 거예요. 사실 이중대표제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의원제를 좀 혁신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국 대의원이 15,000, 16,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체조 경기장 이런 데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위원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굳이 이렇게 두 단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대의원제는 필요한데 전 그래서 대의원하고 중앙위원을 좀 통합해가지고 한 단계로 맞춰서 실제 당원들을 대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16,000명이면 상시적으로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당대표 뽑고 끝나는 거예요. 당원 당규 개정도 당원상으로는 전국 당원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거의 전대위나 뭐 최고위에서 결정한 걸 거의 승인하는 과정만 거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통합을 해서 1,000에서 1,500명 정도의 대의원 뭐 중앙위원이 됐든 대의원이 됐든 해서 이분들이 1년에 정기 대의원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요. 지도 뽑는 거 말고도 주요 사업 계획, 예산 이런 걸 심의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당원 주권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대의원이나 중앙위원들이 당의 예산이나 이런 것 결산이나 몰라요. 근데 지금 당비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당비를 어떻게 쓰여지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에서 잘 하겠거니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당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같이 논의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의원 제도를 좀 손봐서 정기 대의원 제도를 좀 안착화시켰으면 좋겠다. 수는 줄이고. 예.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대의원의 구성은 반드시 3분의 2 이상은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 임명직, 당연직은 한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그래야 이제 대표성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광역 의원들이라든가 기초의원까지 포괄해서 예를 들면 뭐 3, 4천 정도의 규모 뭐 그 정도. 3, 4천도 많습니다. 한 한 2,000명 언더저강 2,000명 언더로. 지금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지역위원회에 선출된 전국대의원 중에 누가 없어요. 다 임명직, 당연직입니다. 임명직.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얘기해주십니까? 그만해요. 하나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그럼 하나만 더. 그리고 민주당 지금 이제 여당이잖아요. 예. 근데 여당이 되면 당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청와대로 뽑혀갑니다. 당이 조금 사실은 정부를 뒷받침하는 이제 그 역할 정도에 미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일수록 민주당이 실력을 더 키우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재 양성이고 또 하나는 정책 개발입니다. 인재 양성은 정치 사관학교 같은 게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교육 연수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연수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폐교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거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비가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 시스템상. 아니 우리가 돈 많이 든다고 해서 연수 만들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당원분들한테 설명하고 특별당비 좀 냅시다라고 그럼 해.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연수국 이게 예를 들면 연수원장이 자기 광파는 막 이렇게 교육시키는 방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선출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 리더십 그리고 아까 당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당에 사무직 당직자로 하려면 다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그것도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사무직 당직자도 되고 이런 과정들을 교육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최고위원들 되는데 특히 초선 의원분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당원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2박 3일 하는데 실제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건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야.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도 그 건의를 했는데 의원 워크숍에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TV 토론하는 기술 뭐 아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심을 읽는 방법 여러 가지를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헌법에 대한 공부 경제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사실은. 근데 되게 자기 전문 분야는 있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공부하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죠. 정치권에 안 계신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영입되거나 뭐 관료 출신이라든가 전문가 출신들이 오셨을 때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한두 시간 강연 듣고 안 생기지가 되죠. 않아요. 정당에 대해 잘 나이대가. 모르잖아요. 혁신 과제도 잘. 그분들은 사실 일주일 동안 집중 과외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민주당의 역사가 이렇게 돼 있고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개념이고 맞아요. 이런 거를 일주일 합숙시켜야 돼.
진짜로 맞아요. 난 100% 예. 동의. 그리고 다른 거 하기 전에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연구원을 진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하지 왜 예. 영종구청장 출마하냐고. 힘이 어쨌든 선출직을 돼야 힘이 생긴다. 예. 힘이 생긴다. 예, 좋아. 예, 예. 힘이 생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총선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당을 바꿔야죠. 영종구도 중요합니다. 예. 영종구 중요하고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씩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홍보하셔도 좋고요. 우리 박광훈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주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이 지자체까지 실핏줄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영종 지역의 박광훈을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은 인천공항을 보유한 관문도시 퍼스트 코리아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15년 동안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박광훈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철새가 아닙니다. 8년 동안 영종에 살고 있고요. 예, 당 탄소중립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포럼 활동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도 아주 잘 알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있는데 아직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구독자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영종 러너 박광훈 TV입니다. 왜 영종 러너냐면 제가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달리는 사람인데 이 러너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는 러너라는 뜻이 있고 그 배우다 러너가 보면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리면서 배운다. 현장을 발로 누비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뜻으로 영종 러너 박광훈 TV가 있고요. 구독 네. 좀 부탁드리겠고 최근에 출판 책을 만들었는데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리아 영종입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오랫동안 모셨던 박광훈 후보죠. 이해찬 대표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실력 있는 여의도에서 손꼽히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세 분 만나뵀습니다. 인천 영종구에서 부청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박광훈 후보님, 그리고 부산 기장군 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성빈 후보님, 그리고 의정부 시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심하섭 후보님 세 분 만나봤고요. 지방선거 특집 코너 우리 동네 일꾼 1탄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